한 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트럼프 시대의 그 특징이 인종주의 또 인종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LA 등 대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소수계가 많아서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지난 주말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과격한 시위.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지금 어떤 상태지요? 사상자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네네.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과격한 시위. 여러분 이거야 테러였습니다. 테러. 예.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불 시위도 나왔는데 거기에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서 그냥 확 밀고 자동차를 이용한 이거는 테러죠. 미국의 양심 세력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은 이건 테러다 이런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직 그 화약처럼 잠재돼 있죠. 그 버지니아 리치몬드하고 그 다음에 그 워싱턴 DC 그 중간 지점에서 좀 서쪽으로 있는 그 살러스빌이라는 네네. 작은 도시에 한 5만 시민입니다. 거기에 시위가 발생했는데 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나 하면은 사실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야 이게 또 어디서 그 시위가 났구나 이러면서 그냥 남의 얘기처럼 보고 뉴스를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좀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5천 명에서 거의 6천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누가 모였나 하면은요. 이게 백인 우월주의, 우리말로 백인 우월주의 하지만은 이게 이를테면은 하얀 두건, 가면만 안 썼지 KKK였습니다. 진짜 놀랍고 무섭고 과격하고 테러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정도의 시위를 하는데 이게 조그만 도시에 전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6천여 명이 모였으니까 대단했죠. 정말 놀랐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시위가 너무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확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해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워싱턴 DC와 리치몬드와 그 샬럿스빌 인근에 지금 남아있고 이렇게 소강 상태로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위가의 영향을 받아서 토요일 오후서부터 벌써 캘리포니아에서는 맞불 시위가 번졌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서 났죠.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되게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뉴욕 왔을 때 기동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위대의 기동성, 마이너리티들. 뉴욕에서 또 시위가 굉장했고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이 인종주의 관련한 이 시위가 이런 상황에 지금 소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쭉 이제 버지니아 그 살러스빌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3명이 사망하고 또 30여 명의 부상자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데 샬럿스빌 시위가 예고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마이너리티 이런 그 민권 운동권에 가입된 사람은 미리 예고를 받았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2015년도에 우리 이 방송에 나와서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리죠. 2015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의 어느 그 교회 흑인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의 흑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한테 총에 맞아 사살된 사건이 크게 났어요.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파로 뒷얘기가 많죠. 이 여파로 어떤 결론이 났나 하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청사에 있던 남부연합기, 여러분 남부연합기라는 건요, 남부연합군, 남북전쟁 때의 남군을 상징하던 깃발, 남부연합기
이 기가 아직까지 2015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청사 앞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이 기가 남구는 뭡니까? 남구는 노예제도, 소수계 이런 그 흑인에 대해서는 흑인 차별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의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지속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죠. 남부 연합기는 노예제도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9명이 이 죽음으로써 이거가 내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노예제도의 잔존,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물이나 조형물이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거리가 돼가지고 이걸 철거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운동이 이제 확산됐죠.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2009년 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게 되죠. 네. 첫 번에는 좀 참고 견뎠는데 인종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좀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이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임 2012년 흑인이 대통령을 재임하기 때서부터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백인들만이 사람이다. 미국은 백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다라는 거를 금이와 오기하로 다 여기는 인종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결집을 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들은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 위축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남부연합기라든지 이런 그 소수계들의 인권운동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불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2015년, 2016년, 2016년 이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이 미 국내에서의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인종 문제였었습니다. 인종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겉으로 표출되는 데가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큰 대학의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할 때 그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인종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단들, 그 다음에 이 반유태인 그룹들, 유태인들을 싫어하고 유태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정서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룹들, 그런 백인들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나 하면 아주 이상한 그 기독교 정신과 관계없는 기독교 우파들, 인종주의적 기독교 우파들이 있죠. 네오나치스트들. 네. 이런 그룹들이 점점 자기네들끼리 모이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우리가 만들면은 우리 일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찍은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트럼프 예비 경선에 쫓아다니면서 본 무리들의 그 행색하고 이번에 그 버지니아의 시위대에 모인 사람들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미 국내가 인종 문제로 이렇게 어려워지네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 이런 데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6년, 17년, 18년 들어오면서도 각 지방 정부에서는 우리 동네 어느 공원에, 우리 동네 어느 시청 옆에, 어느 학교에 이런 인종주의자들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기념물이 있고 남부연합군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남부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그 스티브 리 장군이요,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있지 그렇죠. 바로 이 샬럿스빌 시에 지난 4월달에 시의회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그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겠다라는 걸 시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국에 있는 인종주의자들이 확 쏠렸죠. 이걸 막으려고 막 오고 시위를 산발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철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민감하니까 몇 개월 있다 하겠다. 그게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종주의자들이 몰려올까? 200~300명 올까? 막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시겠지만 지난 그 샬럿스빌에 나오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 11일 저녁 금요일 저녁 때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는 도시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 이 인종주의자들이 다 모였어요. 슬로건이 대한우파입니다. 우파들아 뭉치자였었습니다.
그게 5천여 명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시내로 다 쏟아져 나왔죠. 그 여기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나고 이 충돌하고 이거를 위에서 감시하던 헬기가 타타타타 떠가다가 추락해가지고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차량 돌진. 이 차량을 운전해서 테러를 감행한 사람은 오하이오에서 트럼프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이 그 어머님은 트럼프 집회에 가는 줄 알았대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위가 그렇게 해서 전개돼 가지고 그 13일이 되는 일요일 날 낮에야 진정 국면이 나고 한 분이 그 차량 사고로 죽었죠. 아주 그 부모가 어머님이 한 얘기가 뉴스에 다 나갔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폭력으로 대하지 말고 큰 일을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싸워 나갑시다. 폭력은 쓰지 말고 이런 발언을 하고 해가지고 좀 감동적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사실 한반도 문제, 북한 위협 그러지만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다급한 발등에 불은 이 절반이 아직까지 넘는 백인, 다수 백인들이 이 소수계들을 압박하고 차별하고 이런 인종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야, 예. 그러면 그 알려진 것처럼 그 시위 참가자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 이번 시위를 그 주도하고 조직한 사람 중에 하나는 제이슨 캐슬러라는 분이 있어요. 뭐 이분은 이분 친구가랑 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그 히틀러 나치스트들 같은 걸로 너무나 그 축하하는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이게 SNS에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네. 우리한테는 공포죠. 네, 그럼요. 예, 이건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죠. 이게 와인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미국의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게 점점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여기에 한심한 입장하는 게 대통령은 나와가지고서 이런 그 인종주의자들 이 다양성을 거부하고 백인의 나라, 백인들만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버지니아의 시위 때문에 3명이 죽고서 30여 명 사상자가 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양쪽이 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 매니사이드라는 게 이제 여러 편에서 양쪽 편이 다 그 잘못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화당의 지도부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고 비판하는 발언들이 막 나왔죠. 또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자기는 KKK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그 네오 나치스트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런 발언을 좀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그거를 거둬들이고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다른 기자들이 확인한 거를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스티브 버넨이라는 그 KKK단 출신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는데 그쪽을 대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버넨이 그 사태에 대해서 뉴저지에 와서 휴가를 즐기던 대통령한테 그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할 때 너무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를 몰아붙이지 말라는 자문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야, 그러니까 백악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식적인 참모가 그런 인종주의 편견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는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백악관의 그 군기 반장으로 역할하는 켈리가 나와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스티브 버넨 내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백악관에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2번 들었대요. 켈리 비서실장한테. 그러니까 그걸 하루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켈리 비서실장의 단호하고 위험 있고 그 강경한 얘기에 정신을 차렸는지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시니어 어드바이저들 그러니까 그 선임 보좌관들한테는 아무래도 스티브 버넨을 내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네네.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문제 많다고 하는 스티브 버넨을 아웃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회의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나가게 됐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할 거 아닙니다. 그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 세바찬 고르카라는 사람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인종주의자들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괜찮은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강력하게 이거를 저항하고 하지 않으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4년 이상 남았잖아요. 우리는 마이너리티고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버지니아 샬럿츠빌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의 반응과 또 시민사회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사회 흐름을 주도하는 이제 지도부들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건강하더라고요.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의장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크게 꾸짖죠. 분명히 악의 무리들인데 저걸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죠. 그 다음에 폴 라이언 의장도 나와가지고서 미국이 용납할 수도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치권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코리 가드너라는 아주 젊은 상원 아태 소위원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걸 용납하겠다는 얘기인데 안 된다. 제일 먼저 그런 반응, 정치권의 반응을 오히려 공화당에서 그렇게 강하게 먼저 얘기하는 걸 보고, 그다음 민주당은 뭐 지금 더 나와가지고서 어느 주의 하원 의원이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탄핵 얘기를 하면서 결의안을 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치권 반응 단호합니다. 시민사회 더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뭡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맞불 시위가 확산됐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고 다양한 것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고 관용을 가지고 있고 배려하고 나누는 사회에 이게 뭐냐 대통령이 이러고서 지금 무슨 네오나치스트들이 나오고 백인 우월주의가 뭐 되냐. 이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해서 거대한 무리들이 나와서 트럼프를 대통령 날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트럼프가 얼마나 잘합니까? 트럼프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해요. 단호하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저항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요. 1960년대에 미국의 시빌 라이트, 민권운동 시기 때를 많이 지금 비교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미국에 있는 아시안계들, 특히 한인들한테 좀 두려운 걸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흑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우리를 쥐어 눌렀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깨치고 우리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피 흘리면서 목숨 내놓고 싸워서 획득한 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다. 1960년대 때의 시빌 라이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소수계들은 다 같이 흑인이 어떻게 이 민권을 쟁취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남미계들 거기에 좀 호응합니다. 그러니까 남미계와 이 흑인들이 백인이 아닌 비백인이 이제는 뭐 거의 절반으로 육박하고 가고 있는데 인구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제는 후발 이민자들도 나서야 됩니다. 아시안들이 꽤 소극적이었었어요. 아시안들 스타일은 이게 백인의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일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코리안들입니다. 그래 후발 이민자 아시아계들이 요즘에 트럼프로 인해서 다시 불거진 인종주의자들과의 싸움의 전선에는 후발 이민자인 아시안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목숨 내놓고 소수계의 민권을 쟁취한 흑인들과 지금 우리 한인사회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진짜 어떨 때 보면 공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어요.
한인들이 떳떳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 왜 이게 남의 나라에 너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에 기여를 했는데 우리를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를 자꾸 차별로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테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막 대응해야 되는데 뾰족하게 조용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30대, 40대 된 진짜 출세한 한인 2세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씩씩하게 발언을 안 하는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네네. 우리가 뭐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뭐 얼굴이 하얘집니까? 머리가 노래집니까? 아니죠. 예. 네네. 정체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시대 때 인종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교육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생각도 들고 그러는 국면입니다. 예. 지난 2015년도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우리 상임이사님은 트럼프의 프라이머리를 가장 많이 따라다니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우리 전문가신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인종주의 극성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렇게 보시는지요?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눈으로 봤고 사실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 신규 공화당 유권자로 등록한 이를테면 설명드린 저런 그 인종주의적 편견을 갖고 있는 백인 위주의 이 무리들을 보면 정말 공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오와 유세 때 가가지고요 네네.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감히 아니 우리 대통령으로 후보고 나왔다는 사람 보러 갔는데 어디 감히 이런데 애시안이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스티브 버넨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때는 이 사람은 좀 아웃사이더였었는데 인상을 쓰면서 진짜 여차하면 막 얼굴에 침을 뱉을 것 같아요. 제 얼굴에. 막 이런 분위기. 정말 심각하군요. 예. 그 한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기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반이민이라는 거 대통령의 반이민 서명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불법 이민, 합법으로 하기 괜찮다. 절대 아니에요. 최근에 뭡니까? 합법 이민을 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확 내버렸어요. 그게 맞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 정도인데 저는 일찌감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서부터 가장 걱정이 되고 가장 많이 강조한 거는 바로 이 스티브 버넨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수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식들이 여기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 우리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는 인종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무서운 미국의 세상이 왔다고 시간만 있으면 얘기할 정도로다가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인종주의 생각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테러 단체입니까? 예. 막 백주대낮에 1950년대 중후반에 다니면서 이 하얀 두건을 쓰고서 블랙들만 보면 데려다가 테러하고서 죽이고서 강물에 버리고 이 KKK 그래서 불법으로 돼 있는데 어느새 지금 버젓이 이번에 시위대 때 그거 막 쓴 사람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왔는데 우리가 편안한 건 아니죠. 트럼프 권력에 조금이라도 인종주의 모습이 보이면은 민감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텍스페이어고 유권자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권력의 인종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중간선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네네. 분명한 거는 합법적인 정치권 안에 인종주의의 세력이 들어가서 지금 마이너리티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게 괜히 여기서 그냥 제가 선동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눈 뜨면은 맨하탄 시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맨하탄만 되지 않습니다. 뉴욕시티 될 거고서요. 시카고 되죠. 아틀란타 됩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여기에는 법 마이너리티들이 절대 인종주의 안 된다. 이 구호를 외칠 때 과연 미국에 사는 한인들 어떤 입장을 취할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기 위치를. 네. 이런 거를 진짜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타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내년도 중간선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 참여를 많이 하고 좀 지루할 겁니다. 이게 야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시위가 나면 관심을 갖고 막 그냥 싸우고 있고서 인종차별 안 된다 그러는데 한인들 대부분은 편안한데 그냥 쏙 그냥 가서 앉아 자기네들끼리만 산다. 절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90년대 초중반에 흑인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고립되고서 얄밉게 비춰졌던 모습들. 왜 우리가 그렇게 얄미운 존재가 됐는가? 지금 반성해 보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얻는 게, 교육받는 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거를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 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